반갑습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습 서류부터 여러분들께 낯선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습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는 실습 신청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습생 프로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하였고, 그리고 실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짐이라든지 각오를 알아보는 실습생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나열한 문서에다가 읽어보시고 사인을 하시는 실습생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습 의뢰 회신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습할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실습생으로 수락한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겠는데요. 기관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관이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기관인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전 서류는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들었던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작성을 하는 거고요. 4번은 학생과 함께 기관에서 직인을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과 기관이 함께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5번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으로서의 확인서가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받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신청서, 프로파일, 서약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고요. 양식에다가 4번과 5번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오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출을 하시는 건데요.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건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우측 상단에 실습관리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실습관리 매뉴얼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클릭을 하셔서 직접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파일과 서약서, 회신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선정 확인서는 파일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분들이 온라인 업로드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 종이로 된 부분에 작성을 하셔서 학교로 등기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 및 사전 서류 제출은 2가지다. 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학교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42-722-0018번입니다. 0018번이고요. 직원 선생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여러분들을 해드리오니 혹시 전화를 하실 분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전화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습 전에 서류는 5가지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학교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학교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번 길 건양사이버대학교 1층 입학 홍보팀으로 서류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전 서류 제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고 또 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서류 종이로 된 서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로그인하고 나면 우측 상단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 공지사항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다운받거나 양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042-722-0018 사회복지 현장 실습 담당자에게 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0018번으로 전화하셔서 양식에 대한 부분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학교 공지사항에 양식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방에 양식이 업로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실습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습 신청서,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습생 서약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습 자세라든지 실습 태도를 점검하는 내용으로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습생 프로파일은 실습생이 실습을 할 때 실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어떤 각오로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필로 작성 혹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학생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습물의 회신서는 실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수락받았다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직인과 실습 여러분들 담당하실 실습 사회복지사의 성명과 사인을 받아오시는 거고요. 실습기관의 선정 확인서도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 서약서, 프로파일, 그리고 실습물의 회신서, 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 업로드 하셔도 되고 또 직접 학교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실습 양식을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습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학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방이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 잘 찾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042-722-0018 담당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실습 양식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실습 신청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습 신청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실습생 정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과, 여러분들의 학번, 여러분들의 학년, 여러분들의 성함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휴대폰과 이메일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주소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실습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습기관의 정보입니다. 실습기관의 정보는 실습기관과 실습 일정을 협의를 한 후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기관명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될 기관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관리번호를 여쭈어보셔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또 실습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 명을 적으시고요. 팩스나 이메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사의 성명을 적고요. 또 실습기관의 사무실 번호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습 분야는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곳이 노인복지 분야인지, 아동복지 분야인지, 장애인복지 분야인지, 여성복지 분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곳인데요. 실습 분야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장소가 노인 전문 요양원이라면 노인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보육원이라면 아동 분야가 되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장소의 실습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체크를 하시고요. 실습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주중에만 실습을 하는지, 평일에만 실습을 하는지, 주말 실습을 하시는지, 아니면 주말과 평일을 혼합해서 하시는지 체크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습 일정을 작성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신법은 실습 시간이 160시간이죠. 국법은 실습 시간이 120시간입니다. 신법의 기준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들으셨다라고 하면 신법이 되겠고요.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셨던 분은 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법은 120시간, 신법은 160시간의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실습의 시간은요. 최소 하루에 4시간, 4시간에서 최대는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는 8시간. 실습 시간은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 일정은요. 이제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날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은 9시부터 예를 들어서 6시까지다. 그 9시부터 뭐 5시까지다. 그리고 그날의 총 실습 시간이 8시간인지 7시간인지 5시간인지 작성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시간인지 160시간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기관의 실습 시간을 촘촘하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만 학교에서 실습 신청서가 신청서가 접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습 일자, 실습 시간, 그리고 실습 일별에 대한 시간, 몇 시간을 하는지, 뭐 5시간인지 6시간인지 적으시는 거고요. 쭉 다 표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성함과 사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실습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 기간과 실습 일정이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합의가 된 이후에 작성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습생 프로파일입니다. 실습생 프로파일은 첫 번째로 인적사항인데요. 사진 한 장 부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성별, 생년월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어느 학과에 소속하고 있는지 소속을 학과, 학년, 학기 작성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집 주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인적사항 부분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과목 관련해서 이수한 전공 과목을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 개론, 인행사,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천론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이수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동그라미를 하든 뭐 체크를 하든 이렇게 표기를 해서 표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력사항인데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할 부분이 없다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다라고 하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경력 부분은 작성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미약하게 작성을 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점수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가 있는지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를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어떤 이유로 취득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5번에 해당 부분은요. 실습 기관을 선택한 이유. 내가 예를 들어서 땡땡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내가 땡땡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어떤 이유에서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누구나나 일생에 한 번입니다. 사회복지사 과목을 들으시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생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알고자 하는지, 그리고 찾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짐을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분들이 잘 작성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성찰하는 부분, 실습 전에 한번 나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항목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실습을 마친 후에 목표 달성 정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습을 잘 했다라고, 잘 마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습 종료 후에 내가 알아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장에서 실습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호 작업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8번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는 것입니다. 강점은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함에 있어서 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미처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갖추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약점사항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과 약점을 진솔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복지 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자, 그리고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 어떤 점을 바라는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실습생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실습생 서약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실습생 서약서는 여러분들의 학과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한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침사항으로 된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서약자, 여러분들의 성함과 사인 또는 도장을 날인을 하시는 건데요. 실습기관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실습생으로서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시고 서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의뢰 회신서인데요. 실습의뢰 회신서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실습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실습생으로 허락한다, 수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인적 사항과 실습하는 기관명, 그리고 실습기관의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작성하고요. 기관 주소, 기관의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습을 담당하게 될 사회복지사의 직위와 부서와 성명, 근무시간, 그리고 실습기관의 연락처, 그죠? 그리고 이메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습기관이 실습하는 기관의 실습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다 라고 하는 부분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는 실습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성함을 작성을 하면서 해당 학생을 우리 기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실습을 할 실습생으로 수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자는 성명과 날인을 하시고요. 또 실습 기관의 그 기관명과 직위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습 기관과 함께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의 유효 기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실습 기관인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전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학생이 제출해야 될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그리고 실습생 서약서 학생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작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습 의뢰 회신서는 학생과 기관이 함께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5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 기관에서 받아서 학교로 제출을 하거나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습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학교로 바로 등기로 혹은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학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매뉴얼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는 우측인가요? 좌측인가요? 예, 화면에 보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신청서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그 종이로 설명되었던 부분들이 화면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습 신청서는 여러분들의 학과와 학번, 학년, 그리고 성함, 여러분들의 집 주소, 여러분들의 휴대폰, 이메일, 실습생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이로 된 부분 보면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생 서약서, 실습 의뢰 회신서, 기관 선정 확인서는 파일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식이고 실습의 회신서, 서약서, 프로파일, 기관 선정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제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제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온라인 신청서는 제가 조금 전에 종이로 된 신청서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양식입니다. 다만 온라인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자판을 통해서 기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습생 정보, 학과, 학년, 성명, 여러분들의 집 주소, 휴대폰, 이메일 적도록 되어 있고요. 실습 기관에 대한 부분,
실습기관의 명칭, 대표자, 그리고 실습기관의 관리번호, 그리고 기관 유형, 주소 이런 것들 실습기관에 대한 부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지도자와 실습 분야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도와주실 사회복지사의 성함과 그리고 그분의 휴대폰 번호, 사무실 번호, 그리고 실습 분야가 노인인지, 아동인지, 장애인인지, 여성인지 클릭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습 유형이 주중에만 하는 실습인지,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실습인지, 혼합인지 이런 부분을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종이에서 보았던 우리가 설명되었던 내용하고 똑같지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의 뒷부분에는 실습 일자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인지 10시부터 6시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실습 시간을 적는 거고요. 최대 8시간, 하루 8시간, 최소 4시간 실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별 실습 시간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온라인 신청서는 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국법은 실습 시간이 120시간이고 신법은 160시간 작성을 해야지 제출하기가 가능합니다. 실습 진행 과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서류는요. 2023년 2월 10일까지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학교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한 후에 기관과 협의한 후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을 하고 난 뒤에는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한 것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후에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수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퀴즈가 있으니까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강 신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습은 반드시 실습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이 돼야 되고 수강 신청 후에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13번의 온라인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인정 기간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1학기 실습은 2023년 6월 11일까지 반드시 국법은 120시간, 신법은 160시간, 최소 하루 4시간, 최대 8시간 실습을 하셔야 되고요. 6월 11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실습도 실습이지만 13번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한 영상을 13번의 온라인 수업 들으셔야 되고요. 국법의 경우에는 대면 세미나가 없지만 신법의 경우에는 대면 세미나가 3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법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온전히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신법 대면 세미나 3회 일정은 3월 18일, 4월 15일,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3월 18일, 4월 15일, 5월 20일이 대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신법의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대면 세미나 참석하시고 국법은 대면 세미나 없습니다. 13번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법 세미나 장소는 아직까지 공지가 안 돼 있고요. 추후에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종결은요. 마지막 원본을 제본한 서류는 6월 13일 화요일 6시까지 학교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습 종결하고 나서 학교로 보내야 될 서류는 6월 13일입니다. 그래서 6월 13일까지 보내는 서류는 실습 일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그거 이제
해당 회차를 다 모아서 원본으로 제본을 해서 학교 보내는 일정이 6월 13일 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낯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부분은 대면 서비스고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말 현장을 촘촘히 경험하고 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업무와 어떤 역할과 어떤 현장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복지 학 공부에 중요한 꽃이 될 수 있도록 저 배나래 교수는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실습 서류, 실습 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으니 총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챙기셔서,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042-722-0018번으로 학교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전에 서류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